오늘은 연말정산 서류 내다가 세금 공부를 한 바퀴 또 했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했는지 환급 받아요? 우리 세금 한 얼마나 내는 것 같아요? 하루에 내는 세금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새 나가는 게 많아. 진짜 많다기보다는 뭐 제 세금을 까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연봉 5천만 원 정도 받는 이코노미 씨의 하루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회사 갈 때 일단 상하이 입죠? 외투 입죠? 추우니까 보통 한 60만 원어치 나는 입는 것 같더라고 겨울에는. 그러면 이걸 3년은 입는다고 쳐? 1년 입으면 세금 더 내요. 하루에 55원 정도 부가가치세를 분납하고 있는 셈이고, 그 추우니까 또 차 타고 많이 출근하거든요. 한 아반떼 정도 몬다 치면 자동차세랑 지방교육세 합쳐서 하루에 798원 정도 내야 되고, 회사까지 20km 정도 온다 칠 때 편도 1230원. 또 도착했으니까 정신 차리려니까 아메리카노 사 먹어야 되잖아. 부가세 373원. 근데 한 잔만 먹냐? 아니지. 점심 먹고 한 잔 더 먹죠? 점심값에도 또 부가세 있어. 국밥 11,000원이면 부가세 1,000원 붙고, 그 4시 반쯤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지. 예금 만기가 왔거든? 근데 또 이자 소득세를 떼가네? 그리고 일을 한 건 좋은데 근로소득세 또 내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유류세 한 번 더 내고. 너무 고단했다. 집에 가서 소맥 좀 먹어야겠다. 855원 플러스 837원. 밖에서 술 먹으면 더 하지. 부가가치세도 엄청 많이 내고, 술도 이거보다 엄청 많이 먹잖아요. 나는 알쓰니까 조금 먹지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 근데 심지어는 이거 집 살 때, 차 살 때 내는 취득세는 계산도 안 했어. 진짜 숨 마셔도, 그러니까 숨을 차라리 행복하게 쉬는 게 나아요. 가성비 있게 즐겨야 돼.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이코노미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돌아온 달이 하필이면 세금에 좀 반짝 관심이 많아지는 2월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매년 할 때마다 회사가 줬다고 주장하는 세전 저의 연봉과 실제로 제가 받은 세후 연봉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매년 보면서 놀라곤 하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원천징수가 항상 검색어 상위에 오른다고 해요. 원천징수라는 게 나라가 알아서 소득세를 미리 계산을 해서 고용주한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세청이 모든 개인들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개인마다 삶의 모습이 다른데, 사정이 다 다른데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산하는 거, 다시 한번 숫자를 맞춰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인 겁니다. 근데 소득세 원천징수를 사실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었던 거 여러분 아셨나요? 그 히틀러가 대중의 지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권한 이후에 포퓰리즘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래서 서민들은 세금을 좀 덜 내고 부유층이라든지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세금 개혁을 했는데, 요때 이제 부양공제라는 것도 생겼고, 이 원천징수라는 게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이제 개인들이 매년 1년에 한 번 몰아서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주 혹은 매월 조금씩 분납하는 게 부담을 덜 드리는 겁니다 라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사실 납세 당국 입장에서도 이게 편하죠. 사람들이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단 기업한테, 고용주한테 바로 받아가기 때문에 세금 떼일 염려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세 당국도 이거 괜찮은데 싶으니까 이게 이제 세계로 다 퍼져서 우리나라까지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죠.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제일 큰 건 소득공제, 세액공제 때문이잖아요.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구분을 하면 소득공제는 내가 세금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이 소득을 낮게 잡아주는 혜택인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내가 내야 될 세액인데, 여기서 우리 정책에 도움되는 어떤 소비활동들을 하셨으니까 세금 3만 원 빼드릴게요, 5만 원 빼드릴게요, 이렇게 세액 자체를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나 정책마다 사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 이유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거는 아마 다들 한 번씩 계산을 해볼 테니까 이걸 한번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건 총 급여의 25%를 초과
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쓰신 분들한테 그 사용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드립니다 라는 정책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등장한 건 1999년입니다. 무려 24년 전이죠. 이때만 해도 사실 현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요즘은 붕어빵도 계좌이체를 하지만 현금 거래라고 해도 사실상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지만 그땐 정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다 들고 다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세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혹은 이 가게가 얼마를 버는 건지 정확히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를 정확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좀 양성화해야겠다,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돈을 쓰게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거나 체크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소비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가게가 이 사람이 얼마 버는지가 정확해지니까,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공제 제도인데 지금 그게 달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없애도 이상하지 않은 혜택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0 몇 년째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10번 정도 이 제도를 연장을 했어요. 왜 못 없애냐 하면 조세 저항 때문이죠.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대부분 포함이 되시겠죠.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애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걸 없애면 아까 등장했던 이코노미 씨 같은 한 연봉 5천만 원 정도 받는 근로자들이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추산이 되기도 해요. 사실상 이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1,000만 명의 분노, 조세 저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이걸 끝낼 수가 있겠죠. 그런 스토리가 숨어 있는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제를 만든 이유가 다 숨어 있는 건데, 이 시대의 맥락이 숨어 있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대가 바뀌면 세금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정부가 어느 쪽으로 국민들의 삶을 유도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세금 중에 되게 이상한 세금들도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영국의 창문세를 꼽습니다. 이 창문세라는 거는 1696년에 생겨서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걷었던 세금인데요.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해요. 근데 진짜로 당신 부자니까 세금 얼마 내세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저 실제로는 부자 아니에요, 막 거짓말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걸 밝혀내기가 너무 힘든데, 보통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큰 집에 살잖아요. 근데 큰 집일수록 창문 개수가 많지 않아? 창문은 바깥에서 개수만 세면 되니까 세금 징수원들이. 근데 문제는 사실 일단은 집 크기가 크다고 해서 꼭 부자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랑 지방 소도시의 30평대 아파트랑 같은 크기라고 해도 사실 자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 창문을 선호하는 집주인도 있고 아닌 집주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집주인들이 이제 본인이 창문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와, 그 정도로 세금 내기가 싫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임대인들이 그 세입자들이 사는 집에 창문을 없애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 세를 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서민층은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환기도 안 되고 창문도 없고, 아예 심지어는 건물을 건축을 할 때 나중에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가 살 때에야 창문을 만들려고 아예 창문 공간은 만들었는데 그걸 벽돌로 쌓아버린 집들도 있었대요. 이렇게 되니까 막 공기나 햇볕까지도 이게 돈이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반발도 커졌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도시의 전염병도 굉장히 쉽게 창궐하는 환경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누적되다가 19세기에 들어서야 이 창문세라는 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의 맥락이 다르면 또 생경하게 볼 수 있는 세금 중에 하나가 10여 년 전쯤에 중국에서 월병세라는 게 또 논란이 됐었어요. 중국에서는 중추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추석에 월병이라는 과자를 선물하고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근데 이 월병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하나에 몇천 원? 비싸면 하나에 몇만 원짜리 고급 과자인데, 이게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이 중추절이 되면 직원들한테 월병 세트를 나눠주는 그런 관습이 있대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걸 기업이 비용 처리를 하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2011년에 글로벌 경제위기,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각국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세금 더 거둘 구석이 없나? 라고 각국이 찾고 있던 그런 맥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2011년에 중국 정부가 월병, 요거는 근로자들 개개인의 소득으로 잡아야 맞는 겁니다 라고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받던 월병인데 이게 내 소득이라고? 그러면 세금도 늘어난다고? 라고 하면서 국민들 반발이 거셌죠. 사실상은 그냥 세원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바꾼 거였다 하고, 그 뒤로 뭐 큰 에피소드는 없이 그대로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낼 거면 좀 맥락을 알고 내자는 마음에서 연말정산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세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희 투명 유리지갑 분들, 동지분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올해부터 소득세 과표 구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말정산한 건 2022년 귀속소득이고 2023년 기준으로 이 소득세 과표 구간이 좀 조정이 돼서 작년까지는 1200에서 한 4600만 원 이하 구간의 소득이신 분들만 세율 15%를 적용받았는데, 이 커트라인이 한 40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년 연말정산할 때는 아마 연봉 5천만 원인 분들까지도 세율 15%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연간 원래 소득세 한 170만 원 나가던 거를 152만 원만 내면 된다고 18만 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조정했냐 하면, 오늘 몇 년이죠? 15년째. 15년째 계속 그냥 이대로였던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사이에 물가는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임금도 물가 오른 만큼은 대충 맞춰서 오르죠. 그럼 내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아닌데 그냥 물가 오른 것만큼 올랐을 뿐인데, 이게 과세 구간은 나는 점프를 해서 24% 구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그러면 내 실제 소득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조정을 해줘요. 그게 올해인 거죠. 내년 연말정산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시죠. 근데 세금이 참 얄궂게도, 저는 오늘 아주 뭉툭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세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세금 제도의 허점이나 빠져나갈 구멍을 잘 활용해서 뭐 세테크를 한다고도 하는데, 전문가를 고용할 형편이 안 된 대부분의 서민들, 그리고 저희 같은 투명 유리 지갑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좀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게 시대 불문, 뭐 국적 불문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